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새벽 4시 35분입니다. 지금 업비트가 점검 중이요. 그래서 우리 그냥 트레이딩 뷰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2차 전지주도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뭐 한국의 초전도체 이슈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뻥이라고 하고, 누구는 맞다고 하고. 상온천원저택은 저는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의로 뻥치였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과학자분님들께서 실험을 하시다 보면 너무 이제 답정너, 그러니까 이미 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맞는 것들만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를 조심스럽게 의심을 해봅니다만, 한편으로는 상온상합초돈조체가 실제로 개발이 돼서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하게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발견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보통의 발견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가 처음 발견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전기가 없는 시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연구가 되었기를 하기 바람이고,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관련 업종들 잘 찾으셔가지고, 일단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 올인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게 떡상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돈 100만원 태워놓는 거지. 그게 정말 사실이고, 걔가 정말로 이제 표현이 된다면, 앞으로 100배, 1000배는 우스울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애플, 이런 애들 우스운 회사가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정말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발견이거든요.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환율은 지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은행권, 이번에 이제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좀 떨어지고, 근데 국가신용 등급이 떨어졌는데 왜 달러가 오르는지는 전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국가신용 등급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각종 은행들, 중소은행들이 신용 등급이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도 달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8월 달에는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가스도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 가스와 유가가 지금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다시 한번 자극하는 그런 부분.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나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스닥이 꽤 많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8월 달부터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정의 규모가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땐 요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냐 말 거냐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날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이다 보니 기술적 반등을 좀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꼬리 살짝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상 얘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요 볼린저 밴드 하단가와 그리고 이제 매물대 과거에 이제 흔들었던 이 구간에서 같이 지지를 받으면서 약반등 정도는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시 추세가 꺾이게 되면 아마 여기 15,000에서 14,800 정도까지는 흔들더라도 조정이 좀 나와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체크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좀 역시나 미국 증시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정도? 저는 이제 이 추세가 나중에 언젠간 깨지겠죠. 언젠간 깨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살짝 주고, 빠지던지 아니면 살짝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빠지던지, 이렇게 될 텐데, 좀 더 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경제적인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지표들을 동작하게 보면, 일단 금리는 5.5% 너무 높고, 미국의 신용등도 떨어지고 있고, 그죠? 부채는, 미국의 부채가 지금 4경 1조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4경 1조 원. 4경이요, 경.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자만 거의 1000조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0조. 그러면 미 국방 예산이 1000조란 말입니다. 1000조국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채권이죠.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나온 채권의 금리가 6%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죠? 채권의
주식을 살려면 일단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연준이 그걸 지금 사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에 투자했던 이런 돈들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의 채권을 좀 담아보는 그런 흐름이 노멀한 흐름에서도 그 정도 흐름은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8월 달에는 조정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죠? 9월 달에 FOMC가 한 번 더 있을 텐데, 그때 FOMC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갔다가 살짝 다시 들어주고 빠지는 시나리오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FOMC가 지나고 나서 이 추세가 깨지고 나서, 그죠?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구간 내년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 그리고 이제 코인은 이제 가을 정도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2년 전부터 그래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는 지금 일단 환율까지 비싸기 때문에 투자하시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해외 그 선물이라던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여기 지금 작은 양봉이 지금 방봉대가 등장을 하고 있다, 그죠? 쭉 조정이 나오다가 등장하는 양봉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요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구간에서 살짝 단타를 쳐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지만 조금 더 올라갔다가 빠진 부분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대응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게 잡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좀 깨졌는데, 글쎄요, 이때는 요 구간은 좀 지저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한동안은 그렇게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콜라가 좀 핫하죠, 그죠? 니콜라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핫한 종목인데, 이 달러 아래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 캔들로 원 한 방에 빠졌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보면은 한번 좀 흔들다가도 한 번 정도 더 빠져주는 흐름이 노멀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됐죠? 추세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아 올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실제 이걸 한 방에 말아 올려서 5달러까지 갈 만한 모멘텀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애매해 보인다. 그래서 이 추세가 살짝 들어주고 뒤탈 나오고 나서 여기서 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좀 더 예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길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꽤 반등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죠? 비트코인도 요 정도 자리에서 배팅을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매매 가능하신 분이라면 도전해보셔도 좋다. 그리고 애초에 첫 번째 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 한번 먹고 잘라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배팅해서 먹어주는, 그래서 34,400불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좀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하지만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또 조심하셔야, 또 신경 쓰셔야 봐야 될 부분이고, 어찌 되었건 간에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매수에 대한 흐름, 그리고 좀 리스크가 감소하더라도 단타할 수 있는 흐름에는 도전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물려서 안 되는 자리에서, 이번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렇죠. 물려서 안 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증시가 빠지면서, 미국 증시가 좀 빠지면서, 한국 증시는 좀 괜찮죠. 좀 꿀렁꿀렁하고 있지만 빠지면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좀 들어온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크게 뭐 변동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계속 이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에서 이 편이 좀 꼬이면서 방향을 좀 결정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조정, 어쨌든 이 추세가 언젠가는 깨질 겁니다. 이 추세가 살려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깨지게 될 텐데, 힘들더라도 이 구간이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 언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을쯤 해서 줄지 두고 보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흐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뭐 눈에 띄는 것들 단타나 뽕뽕 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이해되셨죠? 네. 누구냐? 이번에 알고랜드가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매수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뭐 딱히 이번 오늘은 길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길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typical big cycle behind empire, 이제 제국의 사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거는 제가 레이 달리오라는 유명한 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New World Order,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탄생을 한다. 그리고 뭐죠? 평화,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성장된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죠? 새로운 미국이란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등장을 하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영국과 영미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최강대국이긴 했지만, 실제 전 세계를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건 2차 대전 이후다. 그죠? 그리고 6.25를 이제 지나면서 미국이 완벽한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그 패권 국가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버블과 이제 커다란 그죠 부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구간이죠. 요때가 이제 그 2008년이었나요? 우리가 중국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됩니다. 실제 중국에도 패권 엄청나게 팔아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코노믹 다운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경기 침체. 글쎄요, 이거는 우리 코로나일 때도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만, 원래 순서라는 게, 그 다음에 사실 보면 프린팅 머니 앤드 크레딧, 신용과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걸 돈을 많이 찍어내거든요. 엄청 많이 찍어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와 이런 사이클이 요 상황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이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얘는 역사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위가 우리가 어디쯤 왔었을까? 경기 침체라는 우리가 원하는 경기 침체가 왔을까? 일단 그 다음에 돈을 찍어냈으니까 우리 코로나, 그리고 사실 2007, 8년에 리먼 브라더스 때부터 돈을 찍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많이 찍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 공간 어딘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태권국의 지위가 좀 흔들리게 되면서 등장하는 흐름들이 돈을 찍어내는 흐름이었다. 달러의 지배권을, 달러가 여러 정도들 퍼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미국 애들이 이제 이런 것들 역사를 보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나봐. 영리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건 명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달러를 뿌려냈었지만 우리가 리세션을 최대한 축소시키면서 미국이 자국의 경기를 붙잡고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신용을 챙기기 위해서 금리를 확 올려버린 거거든요. 전 세계 돈을 빨아먹으려고. 그리고 어디선가 트릭을 하나 땅땅땅 터뜨리면 휘청휘청 하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교통정리 다시 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이 이제 좀 무섭습니다. 이게 뭐냐면 Revolution and War, 혁명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패권국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장하는 세력과 초퇴하는 세력이 맞붙었을 때 성장하는 세력이 결국 이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뭐 지금 수년 만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뭐 미국의 대리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요즘 뭐 중국이 지금 계속 개기고 있죠. 미국한테. 그죠. 걱정이 좀 됩니다. 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전도체, 상온상합 초전도체 우리가 개발해서 한국이 이제 패권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죠. 사실은 제가 누구보다도 여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보다 국사를 더 많이 할 거예요. 한국을 되게 사랑하고 안타까워 하거든요. 그리고 역사를, 과거를 공부하면서 요즘에 태도들이라던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정말 구한말과 너무 유사하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넘어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뭐죠? Political Destruction. 이거 뭐 재구축인가요? 제가 그 영어를 잘 못해서 아무튼 그게 나오고, 이제 New World Order, 새로운
나온다. 이게 중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미국과 더불어서 새로운 이제 합의체 같은 그런 주도국이 생겼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뭐 당장은 이게 보통 100년 정도 사이클 됩니다. 100년. 근데 이제 2차 대전을 생각해보면 45년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한 2, 30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 수준이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패권국들이 언제 그렇게 형성되는지, 자 누가 가장 강력했는지를 보면 1500년대, 1500에서 1550년대는 이제 명나라죠. 그죠? 명나라가 지배했던 잘했던 시기, 요 시간대가 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세계 채권국 지위를 가졌었던 적이 있었네요. 요때는 아마 청나라 구간이 될 것 같고, 청인 지나고 나서는 쭉 회퇴를 하죠. 중국이 빨간색 중국이거든요. 그 이제 까만색이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입니다. 영국.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1800년대. 그리고 1800년대 말에 그 영미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이 채권국의 지위를 가져가게 되면서, 그리고 1945년 그리고 1950년 뭐죠? 한국전쟁과 2차 대전을 경기로 전 세계 패권을 딱 가져가게 되죠. 이때가 이제 가장 갭이 컸던 상태가 됩니다. 역대 최강이죠. 그죠? 그리고 계속 그 뒤로는 조금씩 빠지면서 누가 치고 올라왔냐면 중국, 차이나가 이만큼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2020년 정도까지니까 여기 막 2020년, 21년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좀 꺾였을 거고 이거 한번 살짝 다시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중국을 좀 조전 두드려 패놨거든. 그러다 보면 이런 흐름이 어디쯤인가 보니까 어디 갔나? 글쎄 딱히 비교가 될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이쯤 되지 않을까나 싶기도 하고. 자, 뭐 다른 나라, 스페인, 뭐 러시아 이런 애들, 러시아도 지금 이제 박살이 났죠, 그죠? 우리가 요때가 이제 소련입니다.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쭉 이제 완전 박살이 났던 그 시기가 되는 부분이고, 제편 일본도 이때, 그죠?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 코리아는 없나요? 코리아는 없네요. 일본이 이때 그때 도쿄의 땅만 가지면 미국 전체 미국 전체의 땅을 살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정도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줄줄이 샜었죠.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미국이 다시 한번 패권을, 완벽한 전세계 패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은 꺾였을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 많이 공부를 했었고, 사실상 그 돈을 여기 때부터 챙겨진 우리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잖아요. 그 연준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미국의 이제 GDP를 생산 올리는 겁니다.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전 세계도 미국이 빨려 들어오게끔 흔들리더라도 자기들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네, 뭐 어떤 차트 얘기를 하다가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어쩌면 그 큰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계시면서, 투자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큰 기회일 수도 있는 그런 시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리스크 앤 리턴에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또 우리가 투자를 하면 또 그것에 대한 리턴 값이 머지않아 등장을 하겠죠. 그죠? 뭐 기대 반, 걱정 반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또 최근에 또 반등을 조금 주고 있네요. 그 정도 줄 때가 됐지. 추세선 참 기가 막힌다, 그죠? 근처에 딱 반등하는 거 보면.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지금 코인이 업비트가 안 되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할 것 같은데, 많이 오른 종목 있지 않습니까? 특히 2차 전지주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고,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채권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사실이거든요. 채권값은 빠지면 아싸 땡큐 하고 계속 사모시면 됩니다.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죠? 아니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가 나만 아는 엄청 좋은 맛집이 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건 별로 달갑지 않을걸? 나 혼자 가서 맨날 먹으면 되잖아.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아닌가? 너무 못됐나? 그런 느낌처럼 모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미국 증시도 결국은 자리를 잡아 나가겠죠. 결국은 잡아 나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볼벤 하단가에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제는 볼벤이 눕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앞으로 2주만 지나면 볼벤 중심에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2, 3주 안에, 인 두 날이네요, 두 날. 그러면 2, 3일 안에 이 주가를 완전히 돌려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얘는 이제는, 흔들흔들 하다가도 다시 한번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급은 아직 안 깨졌거든요. 62평이 수급선입니다. 수급은 아직 안 깨졌지만 사실 수급도 여태 많이 돌았던 부분인 것이지 여기서 또 수급을 받으면 또 올려줄 만한 그런 변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급선이 힘을 받으려면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권의 발행은 수급을 빨아먹는 이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이 나오면 그걸 누가 살려면 돈을 써야 될 텐데 그 돈을 어디서 빼냈을 거냐? 은행에서 찾을 것이고 주식 팔아서 사실 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을 빨아먹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 수급선의 모습이 사실상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하다. 어쨌든 반등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미국 증시 중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말고 이제 바닥에서 다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던가 이제 또 새롭게 이제 투자를 받는 그런 종목도 있을 겁니다. 우리 출발한 애들. 제가 미국 주식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 아마존 같은 애들은 힘을 좀 받는 모습이더라고요. 뭐 비슷한 다른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조심하셔야 된다. 상단 올라간 볼벤 하단이었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볼벤이 꺾일 때는 이제 흐름에 대한 하락.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을 또 주고 나서 다시 꺾이게 될 때는 이것보다 더 큰 조정 속도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그림이 됐어요. 지금 요 지점이 있는데 바닥을 좀 침체를 2번이나 때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주었을 때 이렇게 빠지고 들어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 보조지표의 모습 이제 드디어 저점을 20, 12의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나와버렸거든요. 여기도 지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앞으로 올려주고 꺾이면 아마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정 날 겁니다. 이 조정보다 이 조정이 더 클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한 90% 정도 확률로 그렇게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요 반등에서 우리가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 이걸 노려볼까?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는 안 하겠죠. 요 구간이 생긴다면 역시나 이제 전 차라리 한국 주식 지금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 오늘은 뉴스도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